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도 이제 저번에 이어가지고 그 다이오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보이는 것은 그 다이오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엔드 게이트와 그 오아 게이트를 이제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A, B, C 요게 이제 그 전부 다 하이일 때 이제 이 LED가 이제 ON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어떤 뭐 이제 회로가 각각 이렇게 이제 뭐 전자 부품이나 그 세 개가 이제 잘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이제 그 뭐 회로하고 B라는 회로하고 C라는 회로가 세 개가 동시에 이제 동작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그랬을 때 세 개가 다 제대로 동작하고 있으면 이제 여기 하이가 뜬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여기 이제 불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불이 제대로 들어오면은 세 개가 다 동작을 하고 있구나. 이제 요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일에 뭐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동작이 잘못돼 가지고 얘가 이제 로로 되면은 이제 이 전압이 요렇게 가가지고 LED를 밝혀야 되는데 요렇게 가지고 0V가 돼버리면 요렇게 가는 이제 전압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로가 돼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이제 이 이제 VC 전압이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빠져버리면 요렇게 못 가죠. 그러면 얘는 꺼져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드 게이트, 그러니까 세 개가 모두가 하이일 때만 이제 이 LED가 이제 동작을 하는 이제 회로가 이제 이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오아 게이트죠. 오아 게이트인데 그러니까 A, B, C 이제 각각의 어떤 회로가 이제 동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상일 때는 이제 하이를 준다고 하면은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이제 제대로 동작하고 있으면 하이를 주면은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로로 해가지고 이제 동작을 안 해가지고 로가 되더라도 셋 중에 한 개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오와 회로를 이제 그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엔드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어떤 삼중화 회로가 있는데 세 개가 제대로 다 동작하고 이제 있는지를 이제 검출할 때는 얘를 쓰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얘 불이 들어오면 세 개가 다 이제 동작하는구나. 근데 불이 꺼졌다.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가 고장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A가 죽었는지. 그러면 이제 찍어보면 이제 A는 1, B는 1, C는 0. 이러면 C가 이제 잘못됐구나 해서 C를 이제 수리해가지고 다시 동작을 시켜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오아 게이트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이제 우리가 세 개 중에 이제 그 뭐 한 개 이상만 이제 동작하면은 이제 불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제 엔드 게이트나 이제 오아 게이트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회로나 이제 기능을 하는 모듈들이 이제 정상 동작하는지 이제 이걸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배터리 백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이게 AC 220을 이제 낮춰 가지고 이제 12V를 이제 출력하는 이제 요
뭐 전원 모듈이 이제 있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요 레귤레이터 거쳐가지고 5V를 쓰고 있는데, 근데 만일에 얘가 이제 끊어졌을 때 이제 배터리가 이제 백업을 하도록, 이 9V 배터리가 이제 백업을 하도록 이렇게 회로를 이제 구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일단 얘는 이제 5V 이제 그 레귤레이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9V만 줘도 이제 5V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죠. 이제 12V를 줘도 5V가 나오고 9V를 줘도 이제 5V가 나오는 이제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게 이제 AC가 정상일 때는 이게 12V 내는 이제 SMPS를 만들어 가지고 12V 계속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9V보다는 12V가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누르는 힘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배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방전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12V가 살아있는 상황이면은 이제 이렇게는 안 가고 이렇게 가겠죠. 이제 그 다음에 대신에 배터리는 못 나오는 거죠. 이제 계속 이제 자기는 못 나오고 이제 전화를 계속 이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가 얘가 이제 만일에 AC 라인이 이제 오픈된다. 오픈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이쪽 전압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압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자동적으로 백업을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회로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뭐 스위치를 중간에 온 해가지고 백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얘 이제 12V가 이제 죽으면, 주 전원이 죽으면 자동으로 백업이 되게끔 하는 이제 그런 회로로 이제 우리가 좀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오드 이제 성질 중에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이오드 직렬로 해가지고 어떤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저항이 이제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제 이런 특성을 보인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저항이 작을 때는 이제 이런 특성을 보이고, 저항이 크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클수록 더 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저기 어떤 때 이제 쓰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의 어떤 특성을 보면, 여기 이제 그 VB 전압 때 이제 IC, 그러니까 컬렉터로는 어떤 전류인데, 이제 우리가 그 요 TR에 이제 요 여기다가 이제 저항을, 요 다이오드죠. 다이오드고 이제 요 R이 저항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제 요 기울기를 조정해 가지고 이제 그 정폭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파르면 이제 아무래도 똑같은 이제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정폭비가 훨씬 클 거고, 그 다음에 저항이 크게 되면은 정폭비가 이제 작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TR의 요 다이오드하고 이제 요 저항의 특성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정폭도를 달리 가져갈 수 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이런 다이오드의 그 이제 특성과 이제 연관된다. 요걸 좀 이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이제 회로 중에 뭐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그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장비나 이제 이런 게 이제 정상 동작하는지 이런데 우리가 이제 뭐 오아 게이트나 엔드 게이트를 효과적으로 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터리 백업, 자동으로 배터리 백업이 될 수 있는 이런 회로에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잠시 얘기했듯이 이제 다이오드의 그 이제 요 저항 R에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런 이제 이런 특성이 이렇게
이제 달라진다. 이제 요것도 이제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이제 다이오드가 쓰이는 응용 회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